경우의 수 쪽 이제 보시면 앞 페이지는 그냥 기본 경우의 수 개념이고요. 뒤에는 그 순열조합 개념이 좀 있습니다. 한 바닥 정도의 기본 개념이 있을 거고. 자, 경우의 수를 따지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있습니다. 합의 법칙은 더하는 거죠. 곱의 법칙은 곱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수처리를 좀 해봤기 때문에 합의 법칙은 언제 하는 거예요? 합집합에서 하는 거죠. 합집합. 다시 말하면 합집합은 명제에서 또는이죠.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게 합의 법칙이고, 우리가 공수2에서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걸 선생님은 뭐라고 가르치죠? 공수2에서 우리가 이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식이 있는데 그 식이 좀 기니까 정식 명칭도 없고 내가 이제 이 식을 뭐라고 부르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포함 배제라고 합니다. 포함 배제. 안 들어봤냐? 방학 때 할 때라도 들어봤겠지. 공수도 안 했어도 방학 때 수업해줄 때. 그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어떻게 구해? 황시우 씨.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 구구단 같은 거야. 왜 하고 있어? 빨리빨리 대 그냥. A NA. A 플러스 B 빼기 N 교리 이거예요. 교집합 빼는 건데 이걸 우리가 이제 포배라고 하죠. 포배, 포함 배제라고 부릅니다. 이 식을 포함 덧셈 포함 마이너스 배제. 그래서 포함 배제라고 불러. 네,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아무튼. 자, 됐고. 아무튼 합의 법칙은 덧셈으로 구하는 건데 주로 언제 구한다? 말 그대로 이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합집합일 때 구하는 거고, 합의 법칙을 둘이 그냥 생으로 더해서 구해도 되는 건 방금 봤다시피 어떤 두 가지 사건의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갖다가 그냥 두 개만 더해도 되는 거를 여기서 주로 소개하는데, 당연히 시험 문제에는 이것만 나오지 않고 당연히 여기에서 교집합을 덜어내야 되는 애들이 나와요. 근데 간혹 이거를 안 빼고 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뭐겠어요? 얘가 없을 때겠죠? 겹치는 애가 없으니까 안 빼겠죠. 공통이 없을 때. 그럴 때가 되겠고. 교집합이 없는 걸 뭐라 그래요? 집합에서? 그렇죠. 서로소라 그래요. 자, 집합에서는 참고로 교집합이 없으면 서로소라고 합니다. 그 나중에 여러분이 경우의 수에서는 교집합이 없는 걸 갖다가 그 배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경우의 수에서는. 나중에 2학년 때, 이 중에도 2학년 때 1학기 때 확통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2학기 때 확통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우리 했나? 우리 그때 그거? 다 했나? 2학년 선택 과목 다 했나요? 냈나요? 아직 확정은 아닐 텐데 조사한 학교 없어요? 2학년 선택 과목? 있잖아요. 없다고? 딴 학교들은? 두 개? 아직? 중간고사 끝나면 1학기 끝나면 한번 하겠네요. 나중에 다시 조정은 됩니다. 원래는 법적으로는 한 10월달까지 조정은 되긴 하는데. 뭐 했어요? 2학년 때? 1학기 때? 1학기나 2학기 상관없어요. 그냥 수료수는 하는 거. 아무튼 그렇다. 자, 고배 법칙은 말 그대로 반대로 이제 교집합이죠. 교집합. 이고에 대한 거고, 문제에서 이제 이고가 나오거나 뭐 또는 이제 동시에라는 표현, 연달아, 잇따라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그 경우의 수를 갖다 어떻게 구한다? 각각의 원소의 개수를 갖다가 곱해서 구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두 개, 여러분은 뭐 이제 합하고 곱을 하는 게 그렇게 많이 헷갈리지는 않을 텐데, 처음 하는 애들한테는 여러분이 경우의 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주로 뭐라 그러냐? 뭐라고 해요? 경우의 수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경우의 수에서 중요한 거. 분류. 그렇죠. 분류입니다. 분류. 케이스 분류가 제일 중요한데, 이 분류가 중요한데, 분류를 이렇게 해놨을 때, 이 분류를 뭔가를 해놓고 여기서 이렇게 뻗어나가요. 우리가 이런 걸 초딩 때 뭐라 그래요? 가지치기라네요? 가지뻗기? 나뭇가지 그림이라 그러죠. 고등과정에서는 똑같은 말로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요? 세 글자로? 수까지 공부했구나. 수배열이라고 한다고? 오, 근데 한번
한 번이 아니지. 솔직히 나랑 한 번 했지. 나 하기 전에도 공수업 많이 했잖아. 그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이름을 몰라주는 건 좀 그렇죠. 안 그래요? 황시호 학생? 이렇게 이름을 수배열 이름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황시호 학생? 수영도라 그러죠. 수영도. 들어본 적 있잖아요. 수영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지는 수영도 나뭇가지를 이렇게 뻗었을 때 요 각각의 경우, 요 하나의 경우에서 발생하는 요 상황들의 개수가 다 똑같으면 여기서 이제 곱의 법칙을 하게 되죠. 곱하면 되잖아요. 여기 몇 개씩 이렇게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언제 합을 하고 언제 곱을 하느냐, 뭐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합은 그 하나의 상황에서 파생되는 각각의 경우들을 갖다 따졌을 때 동일하면은 곱해서 따질 수가 있는 거고, 합이라고 곱을 얘기했네요. 합은 각각 분류된 케이스들, 여기는 곱하는 게 아니고 더하는 거죠. 이렇게는. 합곱에 대한 차이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 합하고 곱 개념 몰라서 못 풉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거는 그냥 얘기해 준 거고, 이게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하죠. 얘네가 어차피 못하는 건 다 이것 때문에 막히겠죠. 분류 때문에. 분류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하느냐죠. 자, 여러 가지 경우의 수입니다. 약수, 양의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해요? 옛날에 시험 볼 때 한번 냈잖아요. 두 단계로 딱딱 뭐 해라. 뭐지? 예진이 어떻게 구해요? 약수의 개수. 첫 번째 뭐 한다? 네, 소인수분해 한다. 그 다음에 예진이 십자가요? 뭐라는 거야? 십자가는 갑자기 교회 다니냐? 자, 각 소인수의 지수에 1씩 더하고 곱하시면 되죠? 여기선 차수라고는 안 해. 차수 이제 문자에서 주로 쓰는 말이고. 넌 십자가는 뭔 타령이요? 잘못했다고요? 여러 가지로 잘못되긴 했지, 그지야. 뭐 이것만 거의 시험에 나올 거고요. 이거는 맨날 해줄 때마다 쓰는데 뭐 그냥 1학년 때 잘 나오지도 않고 2학년 때 대수나 가야 하겠죠. 대수나 가야지. 많이 더하는 거 할 때. 양의 약수의 합입니다. 양의 약수의 합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이 소리 어떻게 해요? 얘도 두 단계로 가르쳤는데. 표 그려요. 아니 그건 이제 증명할 때는 표를 그리시는 게 맞아요. 맞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증명해봤다는 가정하에 결론적으로 이제 약간 그 일종의 시스템만 좀 써보는 거죠. 그럼 표 그린 다음에 지금 하나씩 다 얘기할 거야? 표 그리고 어디 표에다 하나씩 쓰고 어쩌고 뭐 해야 돼요? 소인수분해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한 번씩 써봤는데도 시험 볼 때 써봤는데 이렇게 한 명도 대답 못하지? 한 번 써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요? 각 소인수의 약수를 싹 다 더하시고 걔네를 곱하면 되죠. 양의 약수의 곱은 이거는 뭐 단계는 아니죠. 그냥 구하는 방법이죠. 양의 약수의 모든 양의 약수의 곱은 어떻게 나타난다? 내가 가진 그 자연수, 내가 가진 그 수를 갖다가 몇 제곱하면 돼요? 양의 약수의 내가 이 n이라는 놈의 양의 약수의 곱을 다 구하라고 하면은 n에다가 몇 제곱하시면 돼요? 정말 진짜 아무튼 이거는 다 똑같이 아무도 모르네. 공평하게 언제 할 거야? 양의 약수의 개수를 갖다가 양의 약수의 개수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황슈 씨? 좀 대답을 해. 아는 게 없어 이렇게들. 절반 제곱하시면 되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거 공식 참 공식이라고 해야 되냐? 처음에 가르쳐 드릴 때도 외우라고 하진 않았었는데 자 적용을 하나 해보시면 왜 그런지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수가 있는데 이 수를 소인수분해 했어요. 2의 5제곱 뭐 3의 3제곱 5의 4제곱 이렇게 있다고 쳐요. 소인수분해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각각의 소인수의 지수에다가 1씩 더해요. 6, 4, 5입니다. 곱해요. 이러는 거죠. 왜?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약수의 개수를 내가 뽑아내는 경우의 수를 따지시면 그게 뭐예요? 1, 2, 2제곱, 2, 3제곱, 2, 4제곱, 2, 5제곱이고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게 1, 3, 3제곱, 3, 3제곱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약수를 만들려면 여기서 하나씩 뽑아서 곱하시면 되거든요. 경우의 수로 따진 거죠. 근데 1이 추가되는 거는 1제곱이 있죠. 1제곱. 그죠? 어서 주소 들으신 분은 1제곱은 참고로 0제곱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늘어납니다. 5가 0부터 샜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시라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해를 했으면 좀 외우시고 양의 약수의 총 합은 같은 논리죠. 결국엔 여기에서 발생되는 양의 약수의 합을 따져주시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2제곱 더하기 2 3제곱 2 4제곱 2 5제곱이 되겠고 여기서 발생하는 것도 그렇게 되겠고 얘네들을 갖다가 곱하는 거죠. 분배 법칙이죠. 그게 이제 중간과정의 표로 나오는 거죠. 표로. 그죠? 표로. 한 줄을 다 뭐 이렇게 약수를 쭉 써놨을 때 이 첫 번째 줄의 약수들의 합이 이렇게 나오면은 얘를 갖다가 줄마다 다 더하시면 이걸로 분배가 되죠. 그래서 남은 애들이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3개짜리도 이렇게 똑같이 확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다 똑같이 곱하시면 돼요. 양의 약수의 합을 갖다가 곱한다.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되겠고. 양의 약수의 곱을 구하라는 거는 이거 니네 초등학교 때 약수의 또 이게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초등학교 때 뭐 20의 약수 쓰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20의 약수 쓰라 그러면 너 1 20 그렇지 이렇게 쓰라고 배워요. 초딩 때 잘 배운 거예요. 지금 왜 그래 근데 자 이렇게 해서 곱해요. 다 20 아닙니까? 내가 센 개수 절반만큼 나오겠죠? 그죠? 개수의 절반 제곱인데 초딩 때는 약간 애매해질 수 있고 지금도 약간 애매할 수 있는 게 문제가 얘가 지금 약수의 개수가 지금처럼 짝수개면은 상관이 없는데 반땡이 그 약수의 개수가 만약에 얘가 홀수개면은 2분의 예를 들어 막 2분의 9제곱인데 이러면 어떻게 하냐? 그냥 지수법칙 해도 돼. 그냥 지수법칙을 해도 돼. 그러니까 아직은 2분의 9라는 지수에 들어가는 걸 안 배웠거든? 그냥 해도 된다는 말이 뭐냐? 대표적으로 약수가 홀수개인 수가 뭐예요? 아니 수 예시를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수의 종류가? 제곱수야 제곱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곱수 뭐 있어요? 대봐요. 아유 좀 큰 거 되세요 진짜. 응? 81 144 해볼게요. 144 144 뭐예요? 12제곱이거든요? 그죠? 12제곱이에요. 12제곱 소인수분해 하시면은 2의 제곱에 4제곱에다가 3의 제곱이에요? 그죠? 이렇게 됐는데 그럼 얘 약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5, 3, 15개 아니야? 15개. 그럼 양의 약수의 곱은 144에다가 2분의 15제곱 하려는 거거든? 근데 니네가 아직은 2분의 15제곱을 못한단 말이야. 근데 얘가 참고로 뭐야? 12의 제곱이잖아. 근데 니네가 배운 지수법칙 있잖아. 지수법칙 참고로. 예전에 지수법칙. 지수법칙 이렇게 했으면 얘랑 그냥 곱하라고 배우잖아요. 분수도 해도 돼요. 나중에 대수 쳤다는 거 배울 건데 그러니까 해도 된다는 거는 나중에 배울 거고 어쨌든 지금은 그럼 안 배운 거 써내는 거냐? 그건 아니고 얘 약수를 다 써봐. 써서 곱하면 그 값이 나와 실제로. 12에 15제곱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애는 안 나오겠지. 내가 예시를 큰 거를 들은 것 뿐이고 아까 누구처럼 9 정도 해봐요. 9 약수 뭐야? 139 아니야. 다 곱해봐 얼마야? 27이잖아. 배운 대로 해봐. 9의 몇 제곱? 2분의 3제곱이잖아. 근데 9가 뭐야? 3의 제곱이니까 지수법칙하면 3의 세제곱이잖아. 27이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대수가 한번 배우실 거고. 아무튼 약수 얘기는 이 정도 하면 좀 알아두세요. 더 이상 반복하지 말고 넘어가서 네 지불 금액하고 지불 방법에 대한 겁니다. 자, 지불 방법하고 지불 금액 차이점은 방법의 수, 금액의 수예요. 자, 지불 방법하고 지불 금액이 같을 때가 있고 다를 때가 있어요. 정확하게 다를 때는 지불 방법이 더 많아요. 자, 같을 때는 언제다? 금액이 안 겹칠 때.
그러니까 금액의 중복이 그러니까 하나의 금액에 대해서 방법의 수가 여러 개 나오지 않을 때인데 그때가 언제냐고. 뭘로 확인하셔야 돼요? 다음 단위 그리고 아무 못 바꿀 때 작은 화폐로 내가 가진 작은 화폐로 그 작은 화폐의 개수죠. 그거 가지고 큰 화폐를 만들 수 있냐 없냐를 보셔야죠. 큰 화폐를 만들 수 없다. 그러면은 금액의 중복이 안 생겨요. 금액의 중복이 안 생기고요. 반대로 작은 화폐로 큰 화폐를 만들 수 있다. 큰 화폐를. 그러면 얘는 금액의 중복이 생겨요.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말은 뭐예요? 내가 50원짜리 5개 있는데 뭐 100원짜리는 2개 있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50원짜리로 100원짜리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100원을 낸다고 하면은 100원짜리 하나를 내도 되지만 50원짜리 2개를 내도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금액에 대해서 방법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얘는 안 같다 이 얘기야. 위에 거는 같다는 얘기고. 못하가 어디 있어? 아, 그렇죠. 전혀 발견이 안 되죠. 지불 금액. 그럼 우선은 지불 방법하고 지불 금액이 같을 때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지불 방법의 수를 구하는 공식 아닌 공식이 있죠. 이것도 약간 약수의 개수랑 느낌이 같죠. 차이점 하나만 있을 거고. 어떻게 하면 돼요? 약수의 개수 구하는 게 소인수분해하고 각각의 소인수에다가 지수의 일씩 더해서 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지불 방법은 내가 가진 각각의 화폐의 개수에다가 1을 더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곱해. 요까지가 약수의 개수랑 느낌이 같단 말이야. 여기다 1을 더하는 이유는 뭐야? 약수 개수에서 1을 더하는 이유는 약수 1이 있기 때문이거든. 그럼 돈에선 더한 이유가 뭐야? 빵원이 있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마지막에 뭘 하셔야 돼? 빼기 1을 하셔야죠. 빼기 1을. 빼기 1은 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안 낼 때는 빵원이니까 영어는 지불하는 거에서 빼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자, 지불 방법하고 지불 금액이 저렇게 다를 때, 방법의 수가 더 많을 때에는 방법은 어쨌든 위에 거로 똑같이 구하시면 되고, 그러면 금액을 이제 구할 수가 없다는 건데 동일한 방법으로. 그럼 이때 이 지불 금액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한다? 이 소리 어떻게 구한다? 예지 어떻게 구해? 여기까지 써줬는데 이 사람은 야 항시 후시 항시 후시 어떻게 구해? 몰라요. 아 근데 이거 중2 때도 나온다? 알아? 중2 경우에서 시험 문제도 나온다고 그잖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때에는 반대죠. 여기서 반대 큰 화폐를 갖다가 이 만들 수 있다는 큰 화폐를 갖다가 이거를 작은 화폐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요까지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작은 화폐로 바꿔. 첫 번째로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지불 방법의 수를 구하시면 되죠. 금액이 아니고. 이건 여러분 내신에 나왔을 때 변별이 안 돼. 왜냐면 이게 다야. 그래서 지불 방법, 지불 금액은 변별할 게 없어. 여러분 틀리셔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해를 똑바로 잘 합시다. 방법을 배울 때는 약간 두리뭉실하게 가지 마시고. 넘어가요. 오른쪽에는 색칠하기. 색칠하기는 색칠할 영역의 순서를 정하라고 합니다. 색칠할 영역의 순서는 어떻게 정한다? 첫 번째 영역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영역은? 색칠할 영역의 순서를 정할 때 제일 첫 번째 영역은 1번 영역은 어디를 주로 정해요? 인접한 영역이 많은데 인접한 영역이 많은 곳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영역이 되겠죠.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돼요? 한쪽 방향으로 돌리면 됩니다.
지그재그만 하지 말라 그러죠. 한쪽 방향, 시계 방향이든 시계 반대 방향이든 1번으로부터 돌아가면서 영역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권장 사항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어라. 이거 보고. 자, 두 번째는 정식 명칭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순환형이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요거죠. 여러분이 이제 경우의 수, 가지수를 갖다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따져서 고배 법칙으로 구하는 게 쉬운 형태인데 그러지 않고 그렇게 안 구하고 뭔가 막 분류를 하거나 다르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냥 고배 법칙하면 틀릴 때가 있는데 그건 뭘 비교하셔야 되냐. 예를 들어서 영역이 이렇게 있는데 A, B, C, D, E D까지네. 자, 맨날 4개만 하니까 그렇죠. 5개 봅시다. 시험에서 5개 본 적 있죠? A, B, C, D, E인데 만약에 내가 영역의 순서를 A, B, C, D, E로 잡았다고 쳐봐요. 그랬을 때 얘가 순환형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는 거는 첫 번째 칠하는 영역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칠하는 전 영역하고를 비교했을 때 얘랑 얘가 같은 색이 될 수 있냐 없냐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색이 될 수 있으면 여기가 달라질 거고 같은 색이 될 수 없으면 얘기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상황이 달라지니까 여기를 비교해서 얘를 분류해서 풀어야 되냐 아니면은 그냥 고배 법칙을 해도 되냐 그거의 구분을 잡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칠하는 색하고 돌렸을 때 여기 칠하는 색이 같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역의 개수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같을 때 다를 때가. 그죠?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럴 때는 어떻게 하냐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쳤어요. 뭐냐면은 쭉 그냥 가지수 색칠하는 색깔의 수를 써 내려가시면서 분류하는 방법이 있죠. 분류. 무슨 얘기냐면 이 정도 마지막 전 영역에 실제로 무슨 색을 칠했는지를 따져서 이렇게 해서 직접 쓰시는 방법이 있고 이런 거 하나 있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영역 여기 체크한 이 영역이 같은 색이냐 다른 색이냐를 분류하는 게 있죠. 같은 색이냐 다른 색이냐 지금처럼 A랑 D가 같은 색일 때랑 A랑 D가 다른 색일 때로 분류해서 푸는 방법이 있죠. 요것도 우리가 이제 요 정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쨌든 점점 이제 학습하는 내용들이나 양이 좀 이렇게 채워지다 보면은 과거에는 변별이지만 이제는 이것도 뭐 이렇게 변별은 없습니다. 우리가 뭐 5개짜리 정도 할 수 있으면 내가 봤을 때는 6개짜리 당연히 할 수 있을 거고 6개짜리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 방학 때는 이거를 내가 그냥 휴인심에서 여러분한테 그 좀 다르게 구하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린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주제 탐구나 할 때 그럴 때 그런 거 하시면 좋겠죠. 어차피 할 주제 탐구라면은 지가 학습에 공부에 이제 내신에 좀 도움이 되는 걸 하는 게 좋으니까 그런 걸 해보시면 좋겠죠. 색칠하기에서 색칠하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얘랑 얘랑 같은 마지막에 얘랑 얘가 이제 같은 색이 되면 안 되잖아. 그죠? A랑 E가 같은 색이 안 될 때, 같은 색일 때, 뭐 이런 걸로 나눠가지고 예전에 그게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죠. 다음은 그냥 자리가 남아서 썼어요. 자, 교란순열입니다. 교란순열 뭐예요? 뜻이 뭐예요? 교란순열. 다른 말로는 완전순열이라고도 하죠. 완전순열. 이름은 이렇고 뜻은 뭐예요? 뜻은 자기 자리에 자기가 배열되지 않는 경우의 수죠. 자기 자리에 자기가 배열이 되지 않는 경우의 수. 그래서 원소 2개짜리를 교란을 하시면 A, B 2개를 교란을 하면은 교란을 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다? 보다시피 한 가지다. 원소 3개짜리를 교란을 하시게 되면은 교란을 하는 방법의 수는 A에 올 수 있는 게 B, C. 여기 B가 오면 남는 게 A, C니까 CA. 여기는 A, B니까 A, B. 두 가지다. 이런 식으로 표본에서 찾는 거라고 했어.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미리 학습을 통해서 교란의 원소가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그럼 원소가 4개일 때는 가지수가 몇 가지? 이 소주 몇 가지? 37
37이라는 건 존재를 안 해요. 씨. 자, 39요. 몇 가지? 야, 외우는 요령을 알려드렸는데 씨, 요령은 다 팔아먹고 왜? 몇 가지? 9가지, 9가지. 원소가 5개인 거는? 야, 그리고 위에 씨 점화식 써줬잖아. 관계식. 자, 관계식도 써줬잖아. 아무튼 5개 넣을게요. 5개 몇 가지요? 야, 위에 써줬잖아. 써본 거라도 그냥 보고 해. 몇 개? 야, 위에 써줬잖아. 식을 이걸 보고 넣으라니까. 이런 거지들이 44. 44. 왜 걔가 얘가 5개면 여기 n에다가 얼마 넣어야 돼? 3 넣어야 될 거 아니야. 별거 아닌 걸 이렇게 화나게. 자, 이 정도까지는 미리 알아두자. 응? 자, 위에 점화식은 어떻게 나온 거냐? 이 관계식은. 자, n 더하기 2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1, 2, 3,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자리가 있어요. 자, 각각의 자리에 g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1번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1번 빼고 2번부터 n 더하기 2까지거든요. 그죠? 자, 1번에 그러면 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지금? n 더하기 1가지. 어렵냐? 야, n 더하기 1가지. 그 중에 여기 예를 들어 2가 왔다고 쳐요. 그 중에 하나가 2가 왔습니다. 그럼 남은 건 이제 2 빼고 1부터 n 더하기까지 이제 n 더하기 1개의 수가 남았어요. 맞죠? 자, 첫 번째 자리에 2가 왔을 때 두 번째 자리에 1이 올 때가 있고 1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두 가지 말고 또 있어요? 없잖아. 아니, 첫 번째 자리에 2가 왔어. 그럼 두 번째 자리에 1이 오거나 1이 안 오거나 밖에 없을 거 아니야. 나열하면. 맞지? 자, 두 번째 자리에 1이 왔어. 그러면은 그때 여기서 여기까지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겠니? 숫자 뭐 남았어? 3부터 n 더하기 2까지 남았지. 몇 개 남았어? n개 남았지. 근데 그 n개가 그냥 지자리에 지가 안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냥 n개 교란하면 되죠. fn 가지수. 맞아요? 슈야 잘 보고 있는 거지? N개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왜 n개냐고요? 야씨, 질문을 해도 슈야, 자, 손가락 펴. 3. 어디서부터 세는 게 손가락을 잘라버려. 세바이크 이제 3, 4 해가지고 여기서까지 몇 개 있어, 슈야? 1부터 n 더하기까지 몇 개 있어? 1부터 N 더하기요. 다 맞아야지. N 플러스 n 플러스 몇 개? 1개. 3개요? 여기다가 저기 일단 어제 남아있을 것 같은데 저기 밖에 있는 수강생 애들한테 물어봐. 그랬어. 야, 1부터 100까지 몇 개 있어? 100개. 1부터 57까지는? 127개. 그럼 1부터 n 더하기 2까지는? 플러스 하지 마, 씨. 자,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죠. 만약에 2번 자리에 1이 안 왔어. 그 말은 마치 요 2번 자리에 2를 내가 잠깐 1번 자리처럼 생각을 해보자. 우선 1번은 깔았으니까. 그럼 마치 여기서 여기까지는 1번부터 n 더하기 2까지 한 칸 빼고 한 자리 빼고 몇 자리 있어 지금 현재? n 더하기 한 자리에다가 n 더하기 한 개의 수를 지자리에 짓고 안 넣는 거랑 똑같죠? 얘를 마치 1로 생각하시면 이 상자 이름 맞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f n 더하기 1일 거 아닙니까? 분류죠? 합의 법칙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첫 번째 줄에 들어갔던 아까 전에 여기 들어가는 거 2는 전체 몇 가지였어 원래? n 플러스 한 가지였잖아. 고배 법칙. 그래서 만들어진 건데 이 관계식을 외우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니네가 문제 풀 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방학 때도 아마 경험했었어요. 방학 때. 있습니까? 이 누구께 어디에 이미 들어갔다. 막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런 거 처리할 때 직접 표구를 해서 다 할 거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거냐? 자,
됐습니까? 자, 다음은 피보나치입니다. 피보나치도 역시나 이것도 뭐 원래 피보나치는 수열이죠. 수열. 순열이 아닙니다. 순열하고 수열은 아예 다른 거죠. 수열은 뭐예요? 수열. 수를 나열했다? 그게 수열. 순열은 뭐 바로 밑에 있겠지만 순열은 뭐예요? 뽑아서 나열하는 게 순열인 거고 전혀 다른 거야. 아무튼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있죠. 관계식이 이래요. 뭐예요? 앞에 거 두 개 더한 게 뒤에 거 되는 정화식 관계식이죠. 참고로 이거는 교란은 관계식 어떻게 기억하시면 돼요? 관계식을 몇 번째 교란을 구하라고 하면은 그 앞에 거랑 그 앞에 거를 더하시고 걔보다 하나 작은 거를 배수하면 되는 거죠. 그죠? 더하고 400. 피보나치인데 피보나치는 대표적으로 나오는 예시가 우리가 이제 계단형 문제 같은 거 있습니다. 계단형. 대표적인 예시가 원래 이제 1화는 그거죠. 피보나치 1화는 그 토끼 얘기 있죠? 책 같은 거 좀 읽어보신 분 알 거예요. 한 쌍의 토끼가 있는데 그 한 쌍의 토끼가 한 달이 지나면 성숙을 해줘가지고 새끼를 낳을 수가 있다. 처음에 한 쌍이 있는데 한 달 동안에 새끼를 못 낳아서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새끼를 낳는단 말이에요. 새끼를 낳았어. 여기는 새끼, 여기는 부모. 그대로 가는 거고. 그럼 부모는 한 달이 지났기 다음에 또 새끼를 낳아. 하지만 여기 있는 새끼는 그냥 자라야죠. 부모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게 피보나치 원래 1화죠. 그래서 이 쌍수를 보니까 한 쌍, 두 쌍, 세 쌍. 여기 있는 애도 새끼 낳을 거 아니에요, 이제. 새끼를 낳고 얘는 이제 부모로 그냥 가고 얘가 새끼. 여기는 지금 부모에서 새끼, 부모. 아니, 부모에서 보죠. 여기 새끼, 부모. 부모는 또 부모로 가고 새끼. 이 새끼 저기 부모. 잘못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건데 이게 유명한 1화인데 이거를 주로 이제 문제화에서 많이 다루는 거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피보나치를 다루는 경우의 수 상황, 세팅된 상황. 이것도 뭐 많이 보신 분들 중에 좀 외운다기보다는 그 상황이 좀 익숙하신 분들. 계단 오르기를 하는데 계단을 오를 때 한 번에 한 계단씩 오르거나 아니면 한 번에 두 계단씩 오를 수 있을 때 몇 번째 계단을 오르는 방법의 수. 이거 대표적인 피보나치죠. 왜냐면 보시면 여기 계단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걸로 그 계단 문제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지면이고 계단을 오릅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 이렇게 있는데 땡땡땡 여기가 이제 n 플러스 2번째 계단, n 플러스 1번째 계단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르는 방법의 수는 한 번에 한 칸씩 오르든가 아니면 한 번에 두 칸씩 오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하시면은 우선은 얘가 처음에 도약을 할 때 한 번에 두 계단을 갑니다. 여기까지 갔어요. 처음에 두 계단을 가고 그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몇 계단 가야 되는 거예요? n계단 가야 되잖아. 그럼 n계단을 오르는 방법의 수는 fn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죠? 비슷한 느낌이야. 그럼 이번에 첫 번째를 갖다가 한 계단을 올라요. 한 계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지금 합의 법칙인데 중복되는 게 없어야지 아까 봤다시피 그냥 쌩으로 더하는 거죠. 포배에서 교집합을 안 빼내는 거야. 그죠? 한 계단을 올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르는 거는 몇 계단이냐면 n 더하기 한 계단인데 이 핑크색하고 노란색 중에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야, 핑크는 한 방에 점프해서 일로 간 거, 여기서부터 가는 거고 노란애는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럼 핑크랑 노란애 중에 겹치는 건 절대 없을 거 아니야. 가는 경우 중에 겹치는 게 있냐고. 당연히 없잖아요. 없지 않니?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몇 가지? F n 더하기 한 가지.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더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랑 같겠다. 이거죠. 피보나치 점화식입니다. 점화식이라는 표현은 자꾸 내가 쓰는데 그냥 관계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고 혹시나 이제 이건 뭐 고1 때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뒤에서 조합이랑 나오겠죠. 이거 피보나치 문제가 나오면은 그래서 이 계단 오르기 문제가 나오면은 몇 번째 계단을 오르는 방법을 써라. 이걸로 계산하시는 부류가 하나고 아니면 다른 방법은 조합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보나치 문제를 푸시는 방법은 지금 여기 위에 해드린 것처럼 요거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밑에 있는 이 관계식을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럼 관계식에다가 넣어서 찾는 겁니다. 무슨 말이야? 한 계단 오르는 방법이 몇 가지야? 한 가지죠? 자, 두 계단 오르는 방법은 몇 가지야, 그러면? 이거 저기 직접 세야 돼, 여기까지는. 몇 가지예요? 두 계단 오르는 방법이. 세 가지야? 어떻게 해? 하나에 두 개. 아니, 그러니까 두 계단을 오르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냐고. 두 가지겠죠? 아니, 하나 올라가든가 한 번에 가든가. 그죠? 두 가지. 그럼 이 다음부터는 이제 세 계단을 오르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야? 아니, 여기 가르쳤잖아. 그러잖아. 뭘 생각을 하고 있어. 했는데, 세 가지 아니야. 네 계단을 오르는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뭐 8계단 오르는 거를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다 더하는 거야. 이 방법이 하나고, 다른 방법은 참고로 뒤에서 배우는 조합으로 푸는 거죠. 조합으로. 그러니까 한 계단을 몇 번 오르고 두 계단을 몇 번 오를 거냐를 갖다가 조합으로 푸는 거죠. 조합으로. 내가 지금 만약에 8계단을 오를 거다라고 하면은 8계단을 오를 거야. 그러면은 한 계단을 갖다가 8번 가고 두 계단을 빵번 가는 방법이 있겠죠? 한 계단을 6번 가고 두 계단을 한 번 가는 게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4번, 2번, 2번, 3번, 빵번, 4번 있겠죠? 근데 이 각각의 경우의 수를 밑에다가 쓸 건데 예를 들어 한 계단을 8번, 두 계단 빵번은 8개 쓰면 되는 거잖아. 몇 가지 있어, 당연히? 당연히 한 가지밖에 없죠. 근데 예를 들어 뭐 요런 거는 1111 4번 가고 22 2번 가는 거거든. 그럼 요거를 나열하는 방법은 참고로 몇 가지? 우린 방학 때 했으니까 미리 물어보는 거 이제 뒤에 조합이긴 한데 아무튼 이거 몇 가지? 숫자를 대라는 게 아니고 그 식으로 대라 이거야. 수로. 어? 육식이죠? 아, 여기 6개 있는데 6개 중에 2 들어갈 때 2개 찾으면 되겠죠. 나머지 1이 알아서 기어 들어가겠죠. 그래서 결국엔 식은 어떻게 돼요? 8C0, 7C1, 6C2, 5C2, 4C 이거 더하면 되는 거야. 아까랑 똑같은 거 나온다고. 이렇게 푸시는 게 조합으로 푸는 거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고1 때 이거를 내면 여러분 이걸로 하긴 해야죠. 이건 어찌 말하면 관계식은 나중에 대수가야 배우는 거긴 하고 대수가야 공부하는 거긴 하고 알아둬라 이거지. 황슈 5C 얼마요? 5C 얼마요? 그렇지. 자 6C 얼마요? 그렇지. 4C 얼마예요? 그렇죠. 자, 뭐 보고 하는 거니? 아니?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순열 조합은